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요즘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뭐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안 나오잖아. 뭐 그것이 말씀하시는 게 뭐 수출 얘기지. 그밖에 얘기들은. 근데 수출 얘기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작년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수출을 올해 또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네.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고 이제 그 논조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KF11 합작 네. 다시 생산해서 내는 거 이것도 결국 탈퇴를 안 할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속은 세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향으로 좀 몇 차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인니 자체도 2024년 올해 예산을 좀 마련해서 한국에 좀 갖다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됐고요. 근데 뭐 좀 금액은 미비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전액을 다 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의지가 여기서 발을 빼지는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물건 완성되는 걸 지켜보겠다 그런 의미고. 그런 의미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2032년까지 100이 20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이 20대가 뭡니까? 100이 20대. 나 새로운 이 발음, 새로운 법이네. 야, 100이 그러니까 20대. 리듬을 좀 타가지고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시 한번 하시죠. 예, 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2032년까지 120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버전은 어떻게 되죠? 버전. 아무래도 블록 2까지죠. 네, 예. 까지죠. 블록 2까지인데 저희가 또 안 대표님과 함께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300대까지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0년 전, 2014, 15년도 이제 이게 입안이 돼서 이제 뭐 차근차근 이제 서두를 때 네네. 이미 이제 300대 얘기는 있었는데 많이 좀 묻혔죠. 왜냐면 당장 120대 생산하기도 바쁘니까 예산 마련해야 되고 뭐 승인 받아야 되고 뭐 또 그 개발 블록 2는 또 새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300대 얘기는 이제 감히 엄두를 못 냈죠. 그럼요. 지금 40대 만드는 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근데,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배경에 이 네. 300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배경에는 막연하게 무슨 KF-XX 그러니까 그 다음 KF-XX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공군의 전투기 소요, 보유 대수, 규모 이걸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대체를 하려면은 그 정도까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KF-21의 120대는 그 먼저 번에 F5 네네. 그다음에 KF5 요거 싹 물갈이하는 그 사실상의 그렇죠. 물량이에요. 완벽한 대체용이죠. 네, 팬텀도 아니고. 아, 팬텀은 6월에 퇴역을 하시고요. 팬텀은 이제 F-35가 또 이제 추가로 들어오면 이제 그 메꾸는 거고 네네. 하이급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디엄급이지만은 KF-11은 미디엄급이라 하지만은 이 로우급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로우급을 대체 80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면 120대 딱 맞아 떨어져요. 기존에 뭐 430대를 유지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어떤 합창과 공군의 어떤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대수가 그러면은 그 다음 전투기였던 실제 우리가 이거를 개발할 때 발표할 때 KF-16 대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F-16 계열을 대체한다. 네. 그래서 성능은 F-16 플러스급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면밀히 보니까 F5를 대체하는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블록 1과 2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블록 3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잡고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블록 3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현재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개량도 하고 있는 KF-16입니다. 예, 그거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실제 목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지금 LAH LH 헬기. 공교 헬기를 마치 뭉그러뜨려서 500MD 대체 사업인데 이 규모를 가져가기 위해서 네. 코브라까지 대체한다. 근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브라는 어차피 아파치 2차 사업으로 그 별도로 분류가 돼 있는데 합해버린 거야. 네, 맞습니다. 항상 예산을 타는 입장에서는 예. 뭔가 이렇게 푸짐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좀 데스 더 주세요. 많은 데스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네. 되니까 푸짐하게 항상. 예, 예. 그래서 매번 그 우리 발주 그러니까 획득 사업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기종까지 다 땡겨가지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수리원 때도 그랬고 사실 수리원 기동헬기 때도 좀 이렇게 부풀려서 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16이 도대체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길래 지금 현재 2024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첫 그 면허 생산을 한 KF-16 이것의 나이를 지금 따져 보니까요. 그죠, 네 퀴즈. 네네.
실제 그냥 F16만 놓고 봤을 때 나이를 먼저 생각. F16 미국에서 첫 데뷔를 한 그 나이 예. 그러니까 탄생했던 이제 첫 비행 그냥 떴던 기준으로 합시다. 떴던. 그러니까 이게 시제기가 좀 몸이 작은 게 있고 완제기, 그러니까 완전 개발 끝나면 몸이 좀 부풀어지는데 네네. FSD라고 전문 용어 있지만은 네. 풀 스케일 뭐 디벨롭먼트 이런 용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네. 처음 바로 떴던 그 최초의 비행 몇 년 전에 거의 한 45년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50주년입니다. 올해가 50주년입니까? 네,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지금 팬텀이 50년 다 돼서 퇴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한 시간을 말하는 거고 뭐 탄생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탄생 시간은 아니죠. 운영 우리가 받아서 운영 시간. 그게 지금 46년 차 뭐 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은퇴시키는 거고. F4 팬텀은 46년 차. 우리나라가 받아서 그 시점을 해가지고 그 날짜가 저는 네.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사석에서 강조하는 게 네네. F4 이 팬텀 마지막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 네. 19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비행기가? 몇 년도입니까? 그 영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연도. 영화라뇨. 서울의 봄. 79년도 79년. 10월 25일 날 그 기체를 마지막 기체를 인도받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돌아가시지 총 맞고. 아이러니한 그게 있어요. 그 어떤 전투기 발전사 뭐 개발 우리 획득사 보면은 네. 참 그걸 보면서 진짜 좀 묘하더라고 느낌이. 이게 또 F4 팬텀의 비사가 또 많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중고기 도입한 거 이제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다음 편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좀 특집으로 만들어서 이 F4 팬텀에 대한 넉넉한 비사를 저희가 준비해서 저희가 곧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팬텀은 팬텀이고요. 네. 그래서 F16이 데뷔한 그 연도 74년도. 74년도. 올해가 몇 년도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요. 80, 90, 100, 50년. 50주년. 만 50주년이네요. 그러니까 1974년도 2월 2일 날 예. 비행 첫 비행. 어. 최초 시제기가 작은 몸이 작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1월이잖아요. 네. 그냥 만으로 꽉 찬 50살. 만 50살이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KF16은 만 30살이 된 건가요? 우리 KF16이 그 최초 1호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허 생산을 했다지만 120대로 면허 생산을 다 된 게 아니라 그렇죠. 12대는 직도입.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부품을 이제 받아서 조립하는 거. 네. 그다음에 72대가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부품 국내 생산해서 받아서 국내에 받아서 이렇게 끼운 게 완전 그 면허 생산 제대로 된 게 완벽하게. 네, 그렇게 해서 120대 나눠져요. 3단계로. 네네. 120대인데 그것이 근데 최초에 이제 받은 걸 기준으로 합시다. 그럴까요? 미국한테. 네네네. 미국 지금의 록히드 마틴이 포트워스 공장에서 받은 거 인도 받은 거. 네. 그게 1994년 12월 23일. 야, 그럼 만 30년 거의 다 돼가네요. 30년이죠. 예. 나 그날 12월 23일 날 사천 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사천에서. 엄청 추운 날이었어. 이거 행사할 때 엄청 추웠어. 그래요? 그래서 30살. 우리 KF16에 이제 우리 인도 받기 시작한 게 30살 된 거 이제 올해가 30주년. 30주년. 참 이게 좀 공교롭죠? 하나 이제 최초의 기체는 50살. 그다음에 우리가 면허 생산은 K자 붙는 KF16은 30살. 30살. 예.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최신 뉴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네네, 이건 뉴스. 이건 이제 몇 주년 됐냐 이걸 얘기한 거고. 네. 그동안에 이제 KF16을 업그레이드, A사 레이더를 다는 이제 그 중심으로 다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 KF16에 운영하는 그 부대나 기종 중에는 정찰기가 있어요. RKF16이라고 있어요. RKF16? 세매. 이름이 세매예요, 세매. 아. 요거는 이제 19비행단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네네. 뭐 그 해당 대대를 가봤지만은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그 북한 감시, 주변국 감시의 아주 핵심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전력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래요? 오늘까지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왜냐면 지금은 중고도 무기가 이제 배치된 건 아니니까 그걸 빼고 3대. 네. 글로벌 호크. 네. 그다음에 금강백두. 금강백두. 성남에 있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세매라고 하는 RKF16. RKF16.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RKF16이 네. 레이더가 기계식에서 전자 주사식으로 바뀌잖아. 그럼 모든 시스템이 그 뭐 핏줄 같은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네네. 맞춰서 다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아. 뭐 돈도 드는 것도 있고 승인 받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거의 3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예. 그러다 고민하다가 야 어차피 이거 전자 주사식 레이더 연동되고 미션 컴퓨터나 모든 걸 갈아엎어서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여기서 하지 말고 기존에 그 피스 브릿지로 들어온 F16 네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F16 있죠. PBU. 지금에 예. 거기에다가 그냥 그 이스라엘제 포드 컨돌 포드를 글로 옮기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한 3년, 만 3년 동안 고민하다가 네네.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F-16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F-16을 다 따져본 거야. 이게 몇 주연 되고, 네. 이게 짐작이 이제 한 30주연 될 것 같고, 뭐 원산지는 50주연 되고, 그러면서 야 이거를 나중에 이것도 대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개량을 하고 50년, 30년 보통 전투기 들어오면은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저 디지털식의 뭐 이렇게 처음에 최초의 디지털식의 전투기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예. 사용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명만 연장하면은 그러니까 45년 이상, 50년까지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덧셈 해보세요. 지금 한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KF-16으로 따졌을 때 현재 기준으로 지금 30년째이지 않습니까? 네, 30주년이죠. 최소 이 전투기를 50년은 쓴다고 쳤을 때 앞으로 20년 네, 남아있죠. 그러면은 2024년에서 2044년 뭐 이 정도 될 텐데 2024에 44. 44년. 근데 또 우리 공군의 또 특징이 좀 더 몇 년 더 써. 2044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비 능력이 KF-16이나 F-16에 대한 정비 능력은 다 확보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제대로 정비 잘해요 이거. 다 분해해서 제대로 뭐 오버홀식으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정비 문제가 상당히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정도 50주년 딱 채울 거예요. 50년 채운다. 잘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KF-21 보라매 전투기 300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기준이 바로 이 KF-16이 그때쯤 앞으로 20년을 더 사용했을 때 그때 대체할 기종이다. 일단 얘기 제기가 2032년 되면 이제 120대 이제 다 완납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한 3년, 2, 3년 전에 고민을 하는 게 F-16 PBU. 이건 PBU. 먼저 들어왔잖아. 그 전에. 그렇죠. 더 나이가 더 먹잖아. 예. 그럼 이제 이거는 대체로 어떻게 되겠냐? 정찰기도 섞여 있는데 네네. 이제 올해 뭐 사업에 이제 착수하겠지만은 네네. 정찰기로 개조한 것도 있고 예. 그게 쉽게 뭐 대체되는 사업 기종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예. 그럼 고민을 이제 그때 가서 앞으로 한 6, 7년 하면 많이 고민할 거예요. 해당 그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거 더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KF-21을 모자란 거예요. 전체 그 운영 대수가 있어요. 합참에서 이제 말하는 유사시에 한반도를 이렇게 완전 장악을 할 수 있는 제공권에 대한 지상 공격. 네. 그게 이제 430대로 내려왔는데 전에는 500대였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거의 뭐 199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는 네. 500대였는데 이게 2007, 8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가 보유 대수 그러니까 지정하고 권유하는 보유 대수가 430대로 내려왔지. 지금은 실제 뭐 한 410대 이렇게까지 내려갔죠. 거기 좀 있으면 390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지금 한반도 상황이라든지 주변국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점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네. 러시아도 이제 뭐 들썩이고 뭐 동해 중동 그렇고, 동해 뭐 폭격기가 뭐 자꾸 또 중국 양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기 숫자가 또 이제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노 전투기를 이제 갖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팬텀 없어지고 내년에 이제 직도 F5 버려야 되고 2030년에 결국 이제 KF-21 들어오면서 21 때문에 또 F5, KF5 제공호 그건 이제 마저 버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막 넣었다 뺐다 하면은 모자라요. 모자르네요. 그리고 F-16 PBU도 그때 가서 이거 좀 비행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꽉 찼는데 이거 좀 숫자 더 줄여야 된다. 정찰기만 남기고 숫자 줄여야 된다. 계속 줄어드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180대 나머지 300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덧셈 뺄셈 하면은 180대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덧셈 뺄셈 해보면은. 그러니까 2032년까지 120대 그 추후 20년 안에 180대를 더. 그러니까 기획이 되고 개량령이 진짜 다 이제 완성이 돼야 되고 뭔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공장에서 돌려야 되죠. 생산하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전투기 그 독자 개발한 나라들 보면은 200여 대 규모는 다 맞아요. 스웨덴도 그랬고 뭐 250대, 80대 이런 식으로 300대 미만.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전력을 유지하려면은 전력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은 그리고 또 뭐 한반도 상황이 또 어느 정도 완화돼도 주변국 상황이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0대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게 10년 전에 얘기했던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300대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KF-16을 따져 보니까 300대를 제작할 수밖에 없다. 그대로 이 결론이 나네요. 그대로 대체해야 되니까. 지금 대체 사업은 사실상 F5, F5 종류를 대체하는 게 순수하게. 그래서 이게 F-16하고 F-16 시작이 되는 게 이제 F-16 PBU 대체하는 사업이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2031년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할 거죠. 예산 또 확보해야 되죠. 블록3 또 완벽하게 개발해야 되죠. 그러면 또 이 나중 생각해서 KF-XX 더 발전용까지 다 기획을 끝내야 되고. 바빠요 지금 이게 지금 갈 길이. 그러네요.
근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또 이런 댓글을 다실 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너무 먼 얘기하고 있지 않냐? 아직 공대공조차도 완벽하게 개발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평상시 사석에서 제가 먼저 그랬었잖아요.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전부터 그랬죠. 예전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네. 이게 필수지 꼭 개발을 완료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회피하거나 뭐 지지부진하다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전투기 수요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미디엄급 전투기를 뭐 어디서 살 건데? 이 국내 개발해서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우리가 뭐 라파를 살 거예요, 유로파이터 살 거예요. 딱 거기에 맞는 전투기, 국산 전투기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생산 배치 잘해서 어떤 그 맞추면은 수익성을 더 맞추면은 당연히 스텔스 전투기로 넘어가야 되고 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KF-XX라고 할 수 있는 뭐 블록 3를 거쳐서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죠 이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KF-21 이 공대공무장 완벽하게 언제 개발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도 오차가 있으면은 네네. 한 1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년이요? 그러니까 현재 24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24, 25 그리고 26년도에 양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차질이 좀 있다 하면은 한 1년 정도, 26년도. 그러니까 지연돼봤자 뭐 한 27년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개발을 끝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요. 해외 미사일이고 유럽제이기 때문에 네네. 유럽은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뭐 철저하게 속색이는 거 아니고 우방 같은 서방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물건을 이제 더 사주는 조건들이 따라와요. 지금 타우러스 미사일 지금 결국 네. 한 8년 시간 끈 것처럼 타우러스 예, K2 예. 그게 한 8년 걸렸는데 그렇게 합작으로 하기로 한 그 상황이 네. 그러면 IRIST를 한국형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 미티어까지는 모르겠지만 IRIST까지 어디 한국형을 만들면은 네. 그 내부 부품을 뭐 그쪽 걸 좀 사주는 조건 이제 그게 이제 합작이 되면은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인티그레이션을 들어가면은 이제 미티어까지 얘기가 돼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크게 같은 그룹인데 IRS들이 또 옆에 또 지분이 좀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독일 회사로 돼 있는데 네. 큰 그림 보면은 또 유럽에 같은 NVIDIA 있고 포함돼 있고 복잡해 그게 얽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력과 돈 거기에 맞는 어떤 저작권료라든지 기술료를 좀 지불하는 거 말을 하면은 인티그레이션은 유럽제 공동미사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타로스 K2가 좋은 예고 지금 결국에는 시간 끌다가 우리 이제 이쪽에서 하겠다고 된 거고 그걸 또 이제 ADD에서는 이제 좀 아니 꼽게 보고는 있지만 현재 예, 자기들이 개입을 해서 큰 소리 칠 수 없으니까 주도권을 갖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으면 1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상한 언론에서 물고 뜯을 수 있죠. 그때 가서 2, 3년 후라는 게 또 금방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나온 시간처럼. 그래서 그거는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도 지금 타우러스 K2를 하면서 어떤 절충교육 형식으로 해서 기술을 좀 받아내면은 장거리 공대지,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유럽계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면은 돌파구는 열리죠 항상. 네, 저희 슈퍼소닉 TV가 이 전부터 계속 특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다소사 이 특집을 했었고 그리고 스웨덴 이 사브사 로키드 마틴 특집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전망이 쓰는 거죠. 왜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전투기의 그 제작사 유명한 제작사들 나라별로 보니까 미국은 계속 롱런을 할 것이고 뭐 F-16V하고 그다음에 F-35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기들 혼자만 쓸 6세대 전투기 그래서 그 로키드 마틴 주도로 해서 쭉 갈 것이고 그다음에 다소사 라팔 회사는 한 2030년 이전까지는 신나게 팔다가 그 소위 차세대 뭐 F카스라거나 FCS 그걸로 넘어가는데 또 시간은 걔들이 이제 추춤할 거 중간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되긴 되는데 또 중간에 공백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때 다 팔아야 되고 최대한 그리고 이제 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면은 거기도 좀 지지부진한 게 있어요. 중국이 좀 현재 그 J-20을 뭐 대량 생산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은 또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별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최소한 그래서 사브편을 한 이유가 우리가 그 정도 위치를 이어받을 수 바탄 터치를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스웨덴 사브사가 그동안 누렸던 거를 그동안 아주 뭐 잘해왔는데 기술력이 대단한 걸로. 근데 지금부터 미래는 우리한테 그게 넘어온다. 최소한 스웨덴 사브 수준이 우리가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간 거죠. 이번에 사브 특집을 좀 해봤는데 이 비계 전투기를 예를 들어서 이 KF-21 전투기가 이
핵무기 탑재를 지금은 이제 좀 낯설죠. 네네. 근데 이제 미래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접근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바뀌고 이제 미국하고 얘기가 또 많이 바뀌어요. 이제 뭐 연말에 트럼프가 된다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보면은 이게 미리 좀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예. 그게 예. 뭐 미국에서 빌려오든 간에 또 환경이 또 바뀔 테니까 정치 외교 국제 외교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들여다 보니까 네네. 저희 내부 디펜스 타임즈 내부에서도 이제 의견을 정리를 다시 새해에 맞게 정리한 게 네. KF-21N 상당히 현실적이다. 우리 주필께서 우리 디펜스 타임 주필께서는 반대 왔는데 해가 바뀌면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되네. 해이되고 항모가 먼저가 아니라 전투기가 먼저 개발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배를 만드는 건조업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이거예요. 배를 함정을 항공모함을. 그러니까 전투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얘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막연하고 뭐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거로 저희도 확인했고. 예, 저희가 이 KF-21N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예, 잘 준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네. 방송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특집으로 했던 사브사, 다소사 전체적으로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한번 싹 보신 분들은 왜 지금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미래가 밝은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뭐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제 국뽕에 대해서 국뽕 방송을 싫어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진짜 국뽕, 진짜 진정한 국뽕이다. 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헛소리가 아니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또 이제 좀 별다른 또 주장을 또 추가를 하는 게 FA50 블록 20 이것도 동시에 잘 개발해서 수출 시장 계속 세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카이가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완성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나가고 있는 전투기 이게 좀 더 팔려줘야만 네네. 어떤 기반을 이렇게 닦으면서 네. 기반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KF-21 생산 라인을 옮겨지면서 또 그걸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그 다음 상품으로. 그래서 현재 FA50 블록 20이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 관련된 직원분들, 연구진들, 개발자분들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연도가 올해 24년도, 25년도가 중요한 게 FA50 블록 20도 동시에 끝내야 되고 요 2년 동안. 네네. 그다음에 KF-21도 초도 생산분에 대한 기술 뭐 개발 끝내는 게 일단은 24, 25년도에. 그래서 26년도에는 딱 겹치잖아요. 네. 폴란드, 말레이시아 납품해야 되고 블록 20. 다 겹치네요. 그다음에 KF-21 초도 생산분 우리 공군에 납품해야 되고. 네네. 예. 두 가지 동시에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떤 분께서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이 방산업체 주식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아니 지금은 이게 불과 1년 전에 또 틀린 게 저도 틀린 게 지금은 전에는 이제 현대로템 많이 추천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카이. 이제 카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특히 그 LG 넥슨 이게 좀 있어. 타는 게 좀 있어. 많이 타죠. 뉴스를 보면 어느 날은 좋다 그러고 어느 날은 또 깔아줬다 그러고. 그래서 좀 그런 기복이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 거는 전차 만드는 회사, 전투기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뭐 단타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장타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KF-21 300대까지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처음부터 저희가 단정을 짓고 결론을 짓고 오늘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공군에서는 제가 이제 뭐 정보 통해하면 공군에서는 F4E 팬텀을 이제 태역을 이제 얘기하면서 네네. KF-21 전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또 직접 홍보를 할 거로. 그래요? 그동안에 방사청이 하고 있잖아. 저희가 방송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KF-21N과 그리고 F4E 팬텀의 비사까지도 저희가 할 일이 많네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빠른 시일 안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고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빨리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면은 구독, 알림 설정. 잘하세요 이제. 이 말이 방송인이 다 되셨어요. 이 멘트가 울리는 게 있어요. 순간 알림 설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알찬 아이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